안녕하세요, 피터라이드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요, 여지까지 살펴봤던 IF라든지 NP라든지 TSS 이런 거를 가지고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내 몸의 퍼포먼스를 이제 수치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하는데 쓰이는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 CTL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CTL 자체는 Chronic Training Load라 그래서 한국말로는 지속된 훈련 부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봤던 이제 파워미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봤던 훈련들을 어떻게 하면 내 몸에 발전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쓰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PMC라고 해서 Performance Management Chart, C가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CTL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CTL 자체가 내 몸의 피트니스 점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 실력이 얼만큼 올라왔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점수이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재밌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파워미터를 쓰신다면은 한 요거 정도는 알아두자라고 싶어서 다룰 내용입니다. 일단 CTL의 정의를 일단 먼저 살피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를 6주 동안의 TSS의 평균이라고 좀 많이 아시는 분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이게 평균 값은 아니고요. 가중치가 들어간 평균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6주의 텀 중에서도 6주 전에 이제 TSS랑 어제나 오늘의 TSS의 가중치가 다르게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해 보면은 6주니까 42일이죠. 그래서 오늘의 TSS 자체는 이 CTL에 2.38%의 영향을 줍니다.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어제 CTL은 오늘은 2.38%였지만 어제 거는 2.32% 이런 식으로 날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만 아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총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TSS를 100씩 쌓으면서 6주 동안 훈련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내 CTL은 85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CTL이 85라는 것은 굉장히 몸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뜻도 되고요. 대회에 나가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는, 사실 오늘 ATL이라든지 TSB 이런 것도 다루면 좋긴 한데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CTL만 하겠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 자체가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제 기억에 남으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왜 CTL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 모델링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한번 TSS 100의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내 신체가, 보통 사람들의 신체가 피트니스가 이만큼 올라가고 피로도가 이만큼 쌓이고 이런 거를 모델링을 한 이제 학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이 정도의 운동을 시키면은 얼만큼의 실력이 늘고 또 얼만큼의 피로도가 쌓이고, 이 피로도와 이 피트니스 실력을 봐서 내 컨디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수치화할 수 있을까 봤더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TSS 100에 이제 임팩트를 딱 주면은 내일은 또 얼만큼, 또 내일은 얼만큼 이런 식으로 부하가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서 어제 내가 TSS 100만큼의 운동을 했고 오늘 100을 또 하고 내일 100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피트니스가 올라가고요. 패티그는 또 쌓였다가 회복하고 쌓였다가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몸의 상태를 관리하자,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CTL을 쌓아야 이제 가이드로 삼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사실 이건 또 사람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CTL이라는 것 자체가 내 FTP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6주 동안 내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느냐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딱히 맞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앞두고 있다면은 CTL이 최소한 한 6, 70 정도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프로 이제 레이서들 같은 경우에는 한 120에서 140까지도 올리는 거를 봤는데요. 그렇게까지 올리는 건 정말 이제 스트럭처를 맞춰가지고 6주 동안 쭉쭉쭉 올리는 건데, 사실 우리 같은 동호인 같은 경우에서는 6주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면은 사실 FTP가 올라가게 됩니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딱 정해져 있고 많이 올라야 막 2 오르고 3 오르고 이러는데
동호인 같은 경우에는 FTP가 막 갑자기 막 10도 오르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값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호인 분들 중에서 내 CTL은 막 120이야, 막 130이야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FTP 수치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현실적으로 한 100 정도면 굉장히 이제 잘 열심히 꾸준히 타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본인의 FTP 수치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의 CTL을 유지해라 하는 거는 보통 대략적으로 대회를 앞두고 있다면은 한 70에서 한 100 사이 정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100도 말이 100이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매일 TSS를 100씩 쌓았을 때 이제 CTL이 100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사실 CTL이 우리가 피트니스 점수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내 피트니스가 아니라 내가 했던 훈련에 대한 수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시면 되냐 하면은 CTL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트레이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치를 쓰게 되면은 얼마만큼 꾸준하게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훈련을 짤 수 있느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버 트레이닝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부상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CTL 자체는 절대적인 값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6개월 동안에 내가 얼만큼 훈련을 꾸준히 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피로를 더 극복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CTL 스코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피로도 스코어도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상관관계를 잘 보게 되면은 가장 최적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파워미터를 쓰게 되시면은 이런 걸 자동으로 개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왜 이게 나왔는지랑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는 것 정도는 알고서 이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ATL에서 이제 피로도 수치도 다뤄보겠고요. 사실 이걸 한 영상에 담으면 좋긴 한데 이제 피트니스 스코어랑 피로도 스코어를 가지고서 이제 내 몸 상태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PMC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